이 오디오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장소, 시간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삶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올해 58살이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는 늘 하나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차갑고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어머니들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포옹 한번 해주신 기억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왜 우리 엄마만 이렇게 차가울까? 왜 나만 사랑받지 못할까 하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에 대한 원망은 제가 성인이 되어서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와는 최소한의 연락만 주고받았고 명절에도 의무적으로만 찾아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언젠가 돌아가시면 그때서야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뇌출혈이셨습니다.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상태가 심각합니다. 언제 깨어나실지, 아니면 깨어나실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 한쪽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생명유지 장치의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80살이 넘으신 어머니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으셨을까요? 언제 이렇게 작아지셨을까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서 그동안의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어린 시절, 제 8번째 생일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몇 주 전부터 어머니께 생일 케이크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생일에 예쁜 케이크를 받는다고 자랑했거든요. 하지만 생일 당일 어머니는 작은 상자 하나만 제 책상에 올려두고 일찍 나가버리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장난감 자동차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실망해서 울었습니다. 왜 다른 엄마들처럼 케이크를 사주지 않을까? 왜 생일 축하 인사도 해주지 않을까? 저는 엄마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의 어머니를 지금 생각해보니 참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셨고, 제게 장난감을 주실 때도 뭔가 미안해하시는 것 같은 표정이셨거든요. 하지만 어린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예회였습니다. 저는 연극에서 주인공을 맡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몇 달 동안 열심히 연습했고 어머니께도 꼭 오시라고 부탁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주인공이에요. 꼭 와서 봐주세요. 저는 정말 신이 나서 어머니께 자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 알겠다고 하셨지만 뭔가 망설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런 어머니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학예회 당일 저는 무대에서 연기를 하면서도 계속 객석을 찾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모두 와서 박수를 치고 계셨는데 어머니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나서도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엄마, 왜 안 오셨어요? 어머니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일이 있어서 못 갔다. 다음에 보자.
그때 저는 정말 서러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부모님의 축하를 받는데 저만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우리 엄마만 이래? 왜 나한테는 관심이 없을까? 저는 그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어머니는 학예회는 물론이고 운동회에도 오시고 학부모 상담날에도 일찍 오셔서 기다리시는데 우리 엄마는 왜 항상 바쁘다고만 하실까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닫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기대해도 실망만 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았고요. 그런데 가끔은 이상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새벽부터 죽을 끓여주셨고, 비가 와서 우산이 없을 때는 어디서 나타나신 건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정작 제가 원하는 것들, 생일 파티나 학예회 참석 같은 것들은 해주지 않으시니까 더욱 서운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친구들은 엄마와 함께 쇼핑도 가고 맛있는 음식점에도 가는데 저희 집은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일하러 나가셨고 집에 오시면 피곤해 하시면서 빨리 주무시려고 하셨습니다. 엄마, 우리도 가끔 같이 놀러 갈 수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바쁘셨고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반에서 성적이 좋아서 전교에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에 부모님을 초청한다고 해서 저는 어머니께 꼭 오시라고 부탁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중요해요. 전교에서 몇 명 안 되는 상이거든요. 어머니는 그래, 갈 수 있으면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어머니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상을 받고 내려오는데 다른 아이들은 모두 부모님께 축하받고 사진도 찍는데 저만 혼자였습니다. 그때 정말 창피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일이 있어서 못 오셨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상 받았어요. 어머니는 그래, 잘했다고 하시면서도 별로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서운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아예 어머니에게 기대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오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졸업식 때도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졸업식 날 뒤쪽에서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언제 오신 건지도 모르겠고 왜 오신 건지도 궁금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조금 전에 왔다. 너 졸업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그때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뭔가 많이 피곤해 보이셨고 눈이 조금 빨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집을 떠나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니까 조금 편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차가운 태도를 매일 봐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끔 집에 갈 때면 어머니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말수가 적어지셨고 더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를 바라보실 때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한 번은 제가 걱정되어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고 하셨지만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어서 취업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가 많이 필요했는데 어머니는 언제나 그랬듯이 필요한 돈을 다 대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한 후에는 아예 독립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제가 먼저 걸지 않으면 어머니께서 먼저 연락하시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도 어머니와의 관계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할 때 다른 집 어머니들은 딸의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준비하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조용하신 것 같은데 아내가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우리 엄마가 그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들처럼 울거나 감동하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면서 식이 끝나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어머니는 잘 다녀왔니? 라고 물으시면서도 별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어머니와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손자가 태어나면 정말 기뻐하면서 병원에도 자주 오고 이런저런 도움도 주는데 우리 어머니는 딱 한 번 병원에 오셔서 아이 얼굴만 보시고는 건강하게 태어났구나 라고 하시고는 금방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손자를 별로 예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내가 서운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처럼 손자를 위해서 이것저것 사주시거나 자주 보려고 하시지도 않으셨거든요.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돌잔치를 했습니다. 어머니께도 오시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시간 되면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오시기는 했지만 일찍 가셔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아이가 조금 커서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가끔 할머니는 언제 와?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주 오시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오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쉰을 넘겼고 어머니는 여든이 가까워지셨습니다. 저희 관계는 여전히 서먹서먹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해도 할 말이 별로 없었고 만나면 어색한 침묵이 흐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왜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도움을 주셨을까요? 대학 등록금도, 결혼 자금도, 심지어 집을 살 때 보증금도 도움을 주셨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머니가 저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주시지만 정작 마음은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2023년 11월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저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이웃분이었습니다. 영수 씨, 어머님이 집에서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로 가는 중이에요. 저는 급하게 회사를 나와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뇌출혈이셨습니다. 고혈압을 오랫동안 방치하신 것 같네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언제부터 고혈압이 있으셨나요? 제가 물어보니 의사 선생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기록을 보니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대로 관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약도 불규칙하게 드시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고혈압이 있으셨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그것도 10년씩이나 된다니요. 혹시 가족분께서 어머님 건강 상태를 모르고 계셨나요? 의사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평생 원망만 했던 어머니인데 막상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놓이시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주름이 많아지셨을까요? 언제 이렇게 야위셨을까요?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보다 훨씬 늙어 보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48시간이 고비입니다. 그 이후에도 의식을 찾으실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그날 밤 저는 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생명유지 장치의 규칙적인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병실에서 저는 그동안의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어머니는 저에게 관심이 없으셨던 걸까요? 정말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하지만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도움을 주셨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어서 생활비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께 전화드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저는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필요하니? 라고 물으시더니 다음날 바로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직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취업 준비비가 많이 들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머니는 먼저 돈 필요하면 말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걱정하고 있을 때 어머니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주시면서 부족하면 더 말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 이상했습니다. 정말 저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면 왜 그렇게까지 도움을 주셨을까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아요.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으실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어머니의 집에 들러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 집에 들어서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옷가지를 챙기다가 침대 옆 서랍을 열게 되었습니다. 약통과 각종 서류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의 두꺼운 일기장이었습니다. 시간의 흔적이 역력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봐왔던 일기장 같았는데 어머니가 일기를 쓰신다는 것은 알았지만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기를 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며 사셨는지, 정말 저에게 관심이 없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정갈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1975년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1975년 3월 15일 영수가 오늘 학교에서 돌아와서 울고 있었다. 이유를 물어봐도 말하지 않는다. 아마 친구들과 싸웠거나 선생님께 혼났을 것이다.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어릴 때는 부모님께 응석을 부리며 자랐는데 영수에게는 그런 따뜻함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쳐서 집에 오면 아이와 대화할 여유도 없다. 영수가 자라서 나를 원망할까 봐 무섭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생활을 위해 일하는 것이 우선이다. 영수가 크면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저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요. 저는 어머니가 저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저를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제가
어머니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었다니요.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1975년 3월 15일을 기억해 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10살 때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던 날이 있었던가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런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사소한 일들도 큰 상처가 되고 나니까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는 저를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셨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를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는 부모님께 응석을 부리며 자랐는데 영수에게는 그런 따뜻함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도 저에게 따뜻함을 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기에 급급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쳐서 집에 오면 아이와 대화할 여유도 없다. 저는 그때의 어머니를 떠올려 봤습니다. 항상 피곤해 보이셨고 집에 오시면 빨리 주무시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가 저와 시간을 보내기 싫어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너무 지쳐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버지 없이 어린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자라서 나를 원망할까 봐 무섭다. 이 문장을 읽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당신을 원망할까 봐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의 그 걱정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생활을 위해 일하는 것이 우선이다. 영수가 크면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일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지만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50년이나 지난 지금에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50년 동안 어머니를 오해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머니를 차갑고 무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보니 그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고 계셨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셨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저는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이 길을 읽어보고 싶었지만 너무 감정이 복받쳐서 잠시 쉬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일기만 읽었는데도 이렇게 충격적인데 앞으로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올 텐데 과연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어머니가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어머니께 진짜 사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잠시 마음을 진정시킨 후 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두 번째 일기는 며칠 후의 것이었습니다. 1975년 3월 20일. 영수가 오늘은 학교에서 기분 좋게 돌아왔다. 친구와 화해했다고 한다. 다행이다. 아이가 웃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영수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하루의 피로가 다 사라지는 것 같다. 오늘은 영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학교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가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낸다고 하니 안심이 된다. 영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엄마의 가장 큰 소원이다. 이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그때를 기억해냈습니다.
친구와 싸웠다가 화해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했던 기억도 어렴풋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별로 관심 있게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영수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하루의 피로가 다 사라지는 것 같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울컥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제 웃음소리가 그렇게 소중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힘든 하루를 보내시고 집에 와서도 저의 웃음소리 하나로 위로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일기는 일주일 후의 것이었습니다. 1975년 3월 27일. 오늘 영수가 엄마는 왜 아빠가 없어요? 라고 물어봤다. 언젠가는 물어볼 줄 알았지만 막상 들으니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했다. 영수가 언제 돌아와요? 라고 또 물었다. 아빠는 하늘에서 영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대답했다. 영수가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것이 불쌍하다. 다른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놀러도 가고 하는데 내가 아빠 역할까지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미안하다. 영수야, 엄마가 아빠 몫까지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 저는 그 대화를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왜 우리 집에만 아빠가 없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언제 돌아오시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역할까지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아빠가 없다는 사실이 서운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모두 혼자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힘들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일기를 더 읽어보니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마음,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마음, 제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키우고 싶다는 마음, 모든 일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머니의 저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모습도 계속 보였습니다. 1975년 4월 10일, 영수가 다른 아이들처럼 용돈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형편으로는 용돈을 줄 여유가 없다. 아이에게 다음에 주겠다고 했지만 실망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다른 아이들은 다 받는데 우리 영수만 못 받는 것 같아서 내일부터 야근을 더해서 용돈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저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용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저도 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다음에 주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실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 용돈을 주기 위해 야근을 더하려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미 힘든 일상인데도 저를 위해서 더 일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 희생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일기장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저는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우셨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을 때 드디어 제 생일에 대한 일기가 나타났습니다. 1975년 11월 28일 제 생일. 오늘은 영수의 생일이다. 아이가 며칠 전부터 생일 케이크를 사달라고 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받는다고 하면서 눈을 반짝였다. 하지만 이번 달은 정말 어렵다. 월세랑 공과금 내고 나면 케이크를 살 돈이 없다. 대신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을 하나 샀다. 별로 비싸지 않은 것이지만
그래도 아이가 좋아할 것 같다. 영수야, 엄마가 케이크를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사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 오늘 하루 종일 공장에서 야근을 했다. 영수 생일이라서 일찍 들어가고 싶었는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참았다. 집에 와보니 영수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장난감 상자는 책상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혹시 영수가 실망했을까? 다른 아이들처럼 케이크를 받지 못해서 속상했을까? 잠든 영수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케이크를 사줄 돈이 없어서 장난감을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인데도 일을 하러 가신 이유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서운해했던 것입니다. 손이 떨리면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5년 12월 10일. 영수가 요즘 자꾸 우울해 보인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공부는 잘 따라가는지 궁금하지만 물어보기가 어렵다. 내가 대화를 시작하면 영수는 대답을 잘 안 한다. 아마 내가 평소에 피곤해서 아이와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한 탓인 것 같다. 오늘은 일찍 들어와서 영수와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영수가 엄마는 바쁘잖아요 라고 하면서 먼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말 가슴이 아팠다. 영수야, 엄마가 바빠서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항상 너를 생각하고 있단다.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지금은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 저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들어오셔서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하셨던 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평소에 혼자 먹는 것이 익숙해져서 거절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1976년 6월 3일. 영수가 오늘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주지 않았다. 어머니라고 했다.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자기도 그렇게 부르겠다고 한다. 별것 아닌 일인데 왜 이렇게 서운할까? 영수가 점점 커가면서 나와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다. 다른 엄마들은 아이와 친구처럼 지내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내가 너무 엄격한 건가? 아니면 너무 차갑게 대한 건가? 사실은 영수와 더 가깝게 지내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 어릴 적 부모님도 저렇게 차가우셨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저와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셨다니요. 저는 어머니가 저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그러셨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니 1981년 학예회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1981년 10월 12일 학예회 당일. 오늘은 영수의 학예회가 있는 날이다. 아이가 몇 달 전부터 연습한 연극에서 주인공을 맡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꼭 보러 오라고 했을 때 아이의 눈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모른다. 하지만 오늘 오후에 갑자기 일이 생겼다. 아이의 고등학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청했던 공장 일자리 면접이 있다고 연락이 왔다. 시간이 학예회와 겹친다. 정말 가고 싶다. 우리 영수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 하지만 이 일자리를 놓치면 아이의 미래가 어려워진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지만 면접을 가기로 했다. 영수야, 엄마가 못 가서 정말 미안하다. 대신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원하는 공부를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그 다음 페이지에는 같은 날 저녁의 일기가 있었습니다. 1981년 10월 12일 밤. 면접을 보고 집에 왔다. 다행히 합격했다.
이제 영수의 학비 걱정은 덜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영수를 보니 마음이 아팠다. 아이가 엄마 왜 안 오셨어요?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일이 있어서 못 갔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다. 영수의 실망한 표정을 보니 눈물이 났다. 내가 과연 좋은 엄마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 영수가 이해해줄 날이 올 것이다. 엄마가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는지 알아줄 날이 올 것이다. 새로 구한 일자리는 야간 근무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힘들겠지만 영수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저는 일기장을 든 손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저를 위해 면접을 보러 가셨다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들을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어머니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1982년 1월 20일 야간 일이 생각보다 힘들다. 하루에 3회 4시간밖에 잠을 못 잔다. 낮에는 영수를 위해서 집안일을 해야 하고 밤에는 공장에 가서 일해야 한다. 몸은 정말 힘들지만 영수가 원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며칠 전에 영수가 새 운동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사줄 수 있었다. 아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영수야, 엄마가 힘들어 보여도 걱정하지 마라. 너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1982년 6월 3일 영수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친구네 집에서 피아노를 쳐봤는데 정말 재미있었다고 한다.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하지만 피아노 학원비가 만만치 않다. 게다가 피아노도 사야 한다. 지금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 아이에게 나중에 생각해보자라고 했지만 실망한 표정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하는데 우리 영수만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내일부터 야간 청소 일을 더 구해볼 생각이다. 몸은 힘들겠지만 아이의 꿈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 그 후 몇 달간의 일기를 보니 어머니는 정말로 야간 아르바이트를 더 시작하셨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시고 저녁에는 청소 일을 하시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까지 하셨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주무시면서도 제 피아노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하셨습니다. 1982년 8월 15일 몸이 한계인 것 같다. 어제는 일하다가 쓰러질 뻔했다. 하지만 아직 피아노 학원비가 부족하다. 영수가 친구네 집에서 피아노 치는 모습을 상상하면 힘이 난다. 우리 아이도 다른 아이들처럼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조금만 더 힘내자. 영수를 위해서. 1982년 12월 15일 드디어 피아노 학원비를 모았다. 6개월 동안 밤낮으로 일한 보람이 있었다. 몸은 정말 힘들었지만 영수의 웃는 얼굴을 생각하면서 버텼다. 내일 영수에게 피아노를 배워도 된다고 말해줄 것이다. 아이가 얼마나 기뻐할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영수야, 엄마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꿈을 응원해 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저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피아노를 배워도 된다고 하셨던 날을 말이에요. 저는 그냥 어머니 마음이 바뀌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6개월 동안 밤낮으로 일하셔서 그 돈을 마련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가니 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의 일기들도 있었습니다. 1983년 3월 10일 영수가 중학교에 입학했다. 새 교복을 입은 모습이 정말 의젓해 보였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니 돈들 일이 더 많아졌다. 참고서, 학용품, 체육복 하나하나가 다 돈이다. 야간 일을 하나 더 구해야겠다. 영수가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 1985년 3월 2일
영수가 요즘 나와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한다. 사춘기라서 그런가 보다. 조금 서운하지만 이해한다. 나도 그 나이 때는 그랬으니까. 하지만 가끔 아이가 나를 피하는 것 같을 때는 마음이 아프다.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니라서 그런 건 아닐까.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도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언젠가는 내 마음을 이해해줄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1987년 5월 20일. 오늘 영수가 전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했다.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시상식에 오라고 해서 고민이다. 다른 엄마들처럼 예쁘게 차려입고 가고 싶지만 일복밖에 없다. 괜히 가서 영수에게 창피를 주는 것은 아닐까? 고민 끝에 가지 않기로 했다. 대신 집에서 영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야겠다. 저는 그때의 기억이 났습니다. 시상식에 어머니가 오지 않으셔서 서운했던 기억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에게 창피를 주실까봐 오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1987년 11월 10일. 오늘 영수가 대학 입시 원서를 썼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한다. 성적도 좋으니까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걱정이다.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는 부족하다. 아이에게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지만 정말 막막하다. 아이의 꿈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아이가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겠다. 그 후의 일기들을 보니 어머니는 정말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 배송 일까지 시작하셨더군요. 하루에 3개의 일을 하시면서도 제게는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태연한 척 하셨습니다. 1988년 2월 28일. 영수가 대학에 합격했다. 정말 기쁘다. 아이가 합격 통지서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등록금은 어떻게든 마련했다. 이제 아이가 마음 먹고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영수야, 엄마는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하렴. 엄마는 뒤에서 응원할게. 대학 시절의 일기들도 이렇습니다. 어머니는 제 생활비와 학비를 대기 위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으시고 옷 한 벌 새로 사지 않으시면서도 제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1990년 9월 15일. 영수가 대학교 2학년이 되었다. 아이가 전화로 학비가 좀 부족하다고 했다. 미안해하는 목소리였다. 아이에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 곧 보내주게라고 했지만 사실 쉽지 않다. 이번 달은 특히 어렵다. 하지만 어떻게든 마련해서 보내줘야 한다. 아이가 돈 때문에 공부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 내일부터 야간 일을 하나 더 구해봐야겠다. 1991년 7월 15일. 영수가 여름휴가 때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다.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에 간다고 한다. 돈이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물론 보내주고 싶다. 아이가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번 달은 좀 빠듯하지만 어떻게든 마련해서 보내주겠다. 영수야, 젊을 때 좋은 경험 많이 하렴. 엄마는 그게 제일 기쁘다. 저는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가 쉽게 여행비를 주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성인이 된 이후의 일기들도 있었습니다. 1994년 8월 10일. 영수가 군대에 갔다. 처음으로 아이와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 집이 너무 조용하다. 아이가 없으니 집에서 할 일도 별로 없다. 그래도 아이가 제대할 때까지 돈을 더 모아둬야겠다. 아이가 제대하면 취직 준비를 해야 할 테니까. 1995년 6월 10일. 영수가 결혼한다고 했다.
정말 기쁘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니 다행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든다. 요즘 아이가 나와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서다. 아마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아이가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영수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엄마의 유일한 소원이다. 1995년 10월 22일 제 결혼식 날. 오늘은 영수의 결혼식이다. 우리 아이가 어엿한 어른이 되어서 자기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결혼식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다. 이제 정말 아이가 내 곁을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느리가 참 좋은 사람 같다. 영수를 잘 돌봐줄 것 같아서 안심이다. 영수야, 이제 내가 가장이 되었다. 아내를 잘 돌봐주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라. 2001년 4월 3일, 오늘 영수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게는 첫 손자다. 정말 기쁘다. 하지만 직접 보러 가지는 못했다. 영수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서다. 그래도 멀리서나마 축하해주고 싶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그리고 영수가 좋은 아빠가 되기를 바란다. 저는 그때를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손자를 보고 싶어 하셨을 텐데 저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시니까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던 것입니다. 2003년 12월 25일, 손자가 벌써 3살이 되었다. 가끔 영수가 아이 사진을 보내줬는데 정말 예쁘게 자랐다. 한 번은 직접 보고 싶어서 영수네 집 앞까지 갔었는데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돌아왔다. 괜히 가서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다. 멀리서나마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이 대목을 읽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집 앞까지 오셨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니요.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최근의 일기들을 읽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2015년 8월 20일,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픈 곳이 많아진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 하지만 영수에게는 말하지 않겠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가끔 외롭다. 영수와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바빠 보여서 연락하기가 어렵다. 그래도 아이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감사하다. 2018년 9월 30일, 혈압이 높다고 병원에서 약을 주었다. 하지만 약값이 만만치 않다. 그래도 건강해야 영수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꼬박꼬박 먹어야겠다. 요즘 가끔 어지럽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다. 영수에게는 말하지 말자. 2020년 12월 31일, 올해도 영수와는 별로 만나지 못했다. 명절 때 잠깐 왔다가 금방 돌아갔다. 아이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자꾸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아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감사하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것뿐이다. 새해에는 아이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지만 아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먼저 연락하기가 어렵다. 2021년 10월 15일, 손자가 대학생이 되었다고 한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 벌써 그렇게 컸구나. 직접 축하해주고 싶지만 영수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참는다. 멀리서나마 잘 되기를 바란다. 나도 손자에게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2023년 5월 15일, 요즘 몸이 많이 아프다. 어지럽고 두통이 자주 온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혼자 가기가 무섭다. 영수에게 말하고 싶지만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나이가 들면 이런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영수가 가끔이라도 안부 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목소리만 들어도 기운이 날 텐데. 2023년 8월 3일, 오늘 영수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다.
손자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한다. 정말 기쁘다. 영수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동안의 외로움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다. 자주 이런 연락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영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2023에 보자. 그때 저는 정말 서러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부모님의 축하를 받는데 저만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우리 엄마만 이래? 왜 나한테는 관심이 없을까? 저는 그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어머니는 학예회는 물론이고 운동회에도 오시고 학부모 상담날에도 일찍 오셔서 기다리시는데 우리 엄마는 왜 항상 바쁘다고만 하실까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닫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기대해도 실망만 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았고요. 그런데 가끔은 이상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새벽부터 죽을 끓여주셨고, 비가 와서 우산이 없을 때는 어디서 나타나신 건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정작 제가 원하는 것들, 생일 파티나 학예회 참석 같은 것들은 해주지 않으시니까 더욱 서운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친구들은 엄마와 함께 쇼핑도 가고 맛있는 음식점에도 가는데 저희 집은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일하러 나가셨고 집에 오시면 피곤해 하시면서 빨리 주무시려고 하셨습니다. 엄마, 우리도 가끔 같이 놀러 갈 수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바쁘셨고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반에서 성적이 좋아서 전교에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에 부모님을 초청한다고 해서 저는 어머니께 꼭 오시라고 부탁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중요해요. 전교에서 몇 명 안 되는 상이거든요. 어머니는 그래, 갈 수 있으면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어머니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상을 받고 내려오는데 다른 아이들은 모두 부모님께 축하받고 사진도 찍는데 저만 혼자였습니다. 그때 정말 창피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일이 있어서 못 오셨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상 받았어요. 어머니는 그래, 잘했다고 하시면서도 별로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서운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아예 어머니에게 기대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오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졸업식 때도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졸업식 날 뒤쪽에서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언제 오신 건지도 모르겠고 왜 오신 건지도 궁금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조금 전에 왔다. 너 졸업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그때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뭔가 많이 피곤해 보이셨고 눈이 조금 빨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오늘 영수의 아이, 내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기쁘다. 손자를 직접 키우지는 못했지만 멀리서나마 자라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 영수가 손자를 잘 키웠구나. 나보다 훨씬 좋은 아빠가 되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영수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영수는 자기 아이에게 다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마지막 일기는 얼마 전의 것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3일. 요즘 정말 몸이 안 좋다. 어제는 갑자기 쓰러질 뻔했다.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러워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걱정된다. 하지만 영수에게는 말하지 않겠다. 아이가 걱정할까봐.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영수가 이 일기장을 잃어볼까. 그래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줄까. 영수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 비록 잘 표현하지 못했지만 너는 내 인생의 전부였다. 엄마가 차갑게 대한 것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다. 미안하다, 영수야. 그리고 사랑한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제가 어머니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생일 케이크 대신 장난감을 사주신 것도, 학예회에 오지 못하신 것도, 모든 것이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저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버지 없이 저를 키우시면서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주무시면서도 제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의 그런 희생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감정에만 매몰되어서 어머니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바라보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80살이 넘은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모두 저를 위한 고생의 흔적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손을 봤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일하신 손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시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가 난 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손이 저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는 어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의식이 없으신 어머니가 들으실 수는 없겠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생일날 케이크 대신 장난감을 사주신 것도, 학예회에 오지 못하신 것도 모든 게 저를 위한 거였죠. 제가 몰라서,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아서 평생 엄마를 원망했어요.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엄마가 평생 저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버지도 없이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일하셨죠.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시는 건 아닐까요? 엄마, 사랑해요. 이제야 말씀드리네요. 50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말이에요. 엄마, 정말 사랑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조금 움직인 것입니다. 정말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들, 학교 다닐 때의 일들, 결혼하고 나서의 이야기들, 어머니가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50년 동안 어머니를 오해했던 것에 대해,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지냈던 것에 대해 깊이 사과했습니다. 엄마,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몰라요. 엄마가 저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투정만 부렸어요. 대학 다닐 때도, 결혼할 때도, 아이를 낳았을 때도 엄마는 항상 저를 걱정해 주셨는데 저는 엄마께 관심도 없었어요. 엄마가 아프실 때도 모르고 있었어요. 엄마가 외로우실 때도 모르고 있었어요.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밤새 안정적이셨어요. 혈압도 정상이고 맥박도 규칙적이에요. 혹시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거든요. 대화를요? 어머님이 의식이 없으신데. 네. 하지만 제 마음은 엄마께 다 전해진 것 같아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에 와서 어머니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이 없으셨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뇌부종도 줄어들고 생체 신호도 안정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환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더욱 열심히 어머니와 대화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신 것입니다. 엄마, 저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영수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저에게는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엄마, 깨어나셨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힘이 없으셨지만 그 손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영수야, 엄마 목소리 들렸니? 네, 엄마, 다 들렸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영수야. 엄마가 좋은 엄마가 아니었지?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세요. 제가 몰랐을 뿐이에요. 정말? 정말이에요. 엄마, 일기장 읽었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알았어요.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영수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줘서 고맙다. 엄마,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50년 만에 어머니와 진짜 대화를 나눈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다행히 회복되셨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오시지는 못했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매주 어머니를 찾아뵈었고 전화도 자주 드렸습니다. 어머니도 예전과는 달라지셨습니다. 제게 사랑한다는 말씀도 자주 해주시고 안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50년 동안 받지 못했던 어머니의 따뜻한 포옹을 이제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도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빠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저도 할머니께 잘해드려야겠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 모두 어머니를 더욱 소중히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자와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거리를 두시던 어머니가 이제는 손자를 자주 안아주시고 용돈도 두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손자도 할머니와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자주 말하는 손자를 보면서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6개월 후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수야,
엄마가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몰랐다. 내가 엄마 마음을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다. 엄마야말로 고마워요. 엄마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게 아니구나. 우리도 이제야 진짜 모자가 된 것 같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평생 고생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어머니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금도 저는 어머니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모자 관계를 시작한 것입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제가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저는 평생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을 것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후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십니다. 영수야, 엄마가 병에 걸린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다. 그 덕분에 너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병은 저희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준 것입니다. 요즘 저는 제 아들과의 관계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제가 아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혹시 아들도 저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아들에게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해줍니다. 안아주기도 하고, 아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어머니처럼 말없이 희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아들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저와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도 자주 이야기해줍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들이 가끔 이렇게 말해줄 때면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50년 만에 한 말을 아들은 자연스럽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은 지금도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가끔 읽어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저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을 위한 일기를 말이에요. 언젠가 아들이 저를 오해하는 일이 생기면 이 일기를 통해 제 마음을 알아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 비록 잘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너는 아빠의 전부다. 언젠가 너도 이 일기를 읽게 될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저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수야, 엄마가 너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어. 뭐예요? 엄마? 너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야. 엄마의 자랑이야. 저는 어머니를 꽉 안아드렸습니다. 엄마도 저희 자랑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엄마예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저희 가족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정말로 저희 가족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손자는 할머니를 따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저는 어머니로부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머니의 8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온 가족이 모여서 성대하게 생일잔치를 열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저에게 해주지 못했다고 아쉬워하셨던 생일 케이크도 크고 예쁘게 준비했습니다. 엄마, 늦었지만 이제라도 생일 케이크를 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어머니는 촛불을 끄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영수야, 엄마가 너에게 케이크를 사주지 못했던 걸 어떻게 알았니?
일기장에서 읽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미안해 하셨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정말 미안했다. 너에게 케이크 하나 사줄 돈이 없어서. 엄마, 이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때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것이 저에게는 세상 어떤 케이크보다도 소중했어요. 손자도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아빠를 위해 그렇게 고생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는 손자를 끌어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자야, 그건 당연한 거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일기장에 나왔던 장소들을 다시 방문해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터, 어머니가 일하셨던 공장이 있던 자리, 걔가 다녔던 학교. 엄마, 그때 정말 힘드셨죠? 힘들기도 했지만 너를 키우는 기쁨이 더 컸어. 너 때문에 행복했어. 어머니와 함께 그 옛날 길을 걸으면서 저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머니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셨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다니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엄마, 서예를 배우시는 이유가 있어요? 손자에게 예쁜 글씨로 편지를 써주고 싶어서. 어머니는 손자를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른 넘은 나이에도 가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본받아서 새로운 것을 시작했습니다. 요리 교실에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평생 저를 위해 음식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어떠세요? 처음 만든 음식은 맛이 별로였지만 어머니는 정말 맛있게 드셨습니다. 우리 영수가 만든 건 뭐든지 맛있어. 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것이 아니니까요. 저는 이제 매일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씀도 빼먹지 않고 합니다.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라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표현하지 못하셨던 사랑을 이제는 마음껏 표현해 줍니다. 영수야, 사랑한다. 어머니의 이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저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부모님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늦기 전에 마음을 열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회사 동료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수 씨 이야기를 듣고 우리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정말 오랜만이었는데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정말 뿌듯합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니 기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디선가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색한 분들,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마음을 열어보세요. 먼저 다가가 보세요. 부모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세요. 부끄럽더라도 어색하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실 거예요. 가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닫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